해당 모델은 거짓말, 그러니까 환각 증상이 48%에 육박합니다. 하는 답변의 거의 반이 거짓말이라는 건데요. 왜 이런 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통 과제나 업무 등에 AI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틀린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썼다가 굉장히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이런 경우를 몇 번 겪고 나니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이 AI만 쓰게 되더라고요. 저를 구원해준 AI는 바로 퍼플렉시티인데요. 다들 퍼플렉시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어떻게 퍼플렉시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다른 AI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퍼플렉시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팩트 체크하는 저만의 다른 방법은 또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의 거짓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환각 증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언어로 뭔가 대답을 해주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단어 뒤에는 어떤 단어가 올지 그 확률을 계산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뒤에는 맛있다가 올 확률이 높다, 또는 사과 뒤에는 빨갛다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사과는 빨갛다, 사과는 맛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는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채로 앞에 있는 단어 뒤에 생각나는 단어를 뱉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작업에는 클로드라든지 GPT 같은 AI들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뭔가 정확한 출처가 필요하고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좀 활용을 해봐야 됩니다. 퍼플렉시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AI 중에 하나인데요. 출시 초창기에는 클로드나 GPT 같은 것들이 실시간 검색이 안 되는 반면 퍼플렉시티는 실시간 검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조금 우위를 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GPT도 웹 검색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최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GPT나 퍼플렉시티 둘 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플렉시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퍼플렉시티는 처음부터 검색 엔진으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 출처의 정보를 비교를 해보고 정확도에 대한 랭킹을 매겨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대화형 모델에다가 검색 기능만이 추가가 된 형태고요. 두 번째로는 명확한 출처를 제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퍼플렉시티는 보시면 이렇게 출처를 명확하게 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는 GPT도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출처를 달아주는 걸 퍼플렉시티랑 거의 유사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플렉시티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출처를 10개나 찾아봤다고 하면 GPT는 여기 위키피디아라는 출처 하나만이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전히 오리지널 기능을 가지고 있는 퍼플렉시티가 조금 더 정확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상에 있어서 퍼플렉시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유료랑 무료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건데요. 물론 사용량 자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메뉴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료 결제 시에는 사용 횟수가 늘어나고 출처를 10배 더 검색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제가 무료와 유료를 모두 사용을 해봤을 때 비교적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출처를 10배까지 검색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딥리서치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20% 정도 더 출처를 많이 사용하지 10배까지 출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답변의 퀄리티도 유료랑 무료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실험실 메뉴입니다. 아이디어를 완성된 문서나 슬라이드, 대시보드 형태로 전환하는 건데 이거는 굳이 여기서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사실 다른 메뉴에서 어느 정도는 구현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퍼플렉시티 무료 버전을 가지고 100%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메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퍼플렉시티에 들어가면은 영어로 되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설정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처음에 좌측에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Preferences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이때부터는 이제 한국어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첫 화면에 오시면 구글 검색창처럼 하나 검색할 수 있는 게 보이죠. 여기다가 보통 검색을 하는데 여기 하단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면 딥리서치죠. 딥리서치 기능을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에서는 불가능한 기능이긴 하지만 퍼플렉시티 안에 있는 다른 메뉴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패스할게요. 모델 선택 같은 경우는 다른 AI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라 패스한다고 하면 퍼플렉시티만의 특징적인 것들이 보이는데 이 옆에 있는 이 메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웹, 학술 논문, 소셜, 파이낸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GPT는 지금 웹에서만 서치가 가능한 반면에 퍼플렉시티는 그 검색할 수 있는 저변을 좀 더 넓혀서 학술 논문을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소셜, 여기서 말하는 소셜은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레딧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레딧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그런 소설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파이낸스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보시면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기업들이 특정 주기로 실적을 발표를 하는 그 공식 사이트 같은 건데요. 미국에서의 그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 SEC거든요. 그 SEC도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퍼플렉시티 사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주식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좌측의 메뉴 중에서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옛날에 그 야후의 금융창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경제시장 관련된 뉴스도 검색을 할 수 있는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더라고요. 다시 되돌아와서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뭐 첨부 파일이나 오디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다른 데랑 조금 다르게 상단에 출처가 박혀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수치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 제가 질문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써져 있는데 좀 특징적인 건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출처 8개 중에서 어떤 출처를 인용을 해서 이걸 쓴 건지에 대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모든 문장에 하나하나 다 출처를 달아놨죠. 그래서 이 출처를 보고 싶으면 눌러서 들어가시면 뉴스라든지 조금 신빙성 있는 그런 출처들로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나 팩트가 필요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퍼플렉시티에 검색한다. 그냥 습관적으로 장착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 메뉴를 보시면 금융이라든지 여행, 학문 모드 이런 식으로 어떤 카테고리별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금융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창이 뭐 아까 그 우리가 검색했던 창이랑 별로 다르진 않아요. 동일 카테고리를 조금 정보를 모아서 보여준다. 약간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그냥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새 미국의 뭐 나스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야? 뭐 상승하는 이유는 뭐야? 라고 검색을 여기다가 하시는 거랑 첫 검색창에서 하시는 거랑은 결과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금 UI를 나눠놨을 뿐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질문 페이지랑 완전히 동일한 그런 검색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면 그냥 하나가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볼만하다고 보입니다. 이 외에도 퍼플렉시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도서 메뉴에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스레드랑 페이지라는 게 나옵니다. 스레드는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이 검색창과 동일한 거예요. GPT에서 우리가 뭐 대화를 나누는 거랑 채팅하는 그런 창들이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가 조금 기능이 다른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GPT에서 캔버스 기능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근데 GPT에서는 캔버스를 쓸 때 창의적인 글쓰기라든지 코딩 이런 용도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출처를 다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퍼플렉시티는 출처가 가장 중요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AI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라는 곳에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처럼 내용을 쭉 생성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에 다 출처를 달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른 AI랑 좀 다른 점이죠.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페이지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관객이라고 있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전문가스러운 또는 초보자스러운 이런 내용을 조절을 해가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누구나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최상단에 이제 요약을 보여주면서 약간 뉴스 기사처럼 글을 작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카테고리별로 글을 써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내용을 좀 추가하고 싶거나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측 상단에 페이지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섹션 제목을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미디어 추가를 누르면 알아서 미디어도 찾아주고요. 다른 걸로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변경 누르시면은 어떤 걸로 변경을 해줄지 예시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 내용을 조금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 간결하게나 이렇게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표로 바꿔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제 섹션들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내용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섹션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제안도 해주고요. 또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서를 써야 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무료 버전은 유료 버전이랑 다른 게 딱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슬라이드나 대시보드 형태로 전환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페이지, 그러니까 보고서 기능이 그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요거를 대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메뉴로는 추천이라든지 공간 같은 메뉴가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뭐 크게 저는 유용하게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에 들어가면 GPT-S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용도로 퍼플렉시티를 활용할 수 있어 라는 그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트립 플래너 프로 이런 거는 이제 여행을 좀 계획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용한 거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퍼플렉시티도 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장상피유화생이라는 어떤 병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웹에서 학술 모드를 킨 다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학술 논문을 가지고 오긴 하는데 출처를 보시면 뭔가 제목들이 좀 다 이상한 거를 알 수 있어요. 뭔가 장상피화생이라고 하면 위에 생기는 질병인데 위에 대한 얘기는 없고 뭐 이상한 여드름의 원인 및 관리 실제 분석 이런 것들을 검색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출처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 컨텐츠에 출처가 전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소스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소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출처 없음으로 뜨죠. 이게 출처가 없는데 그냥 말을 지어냈다는 거죠. 이런 건 사실 믿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학술 정보를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요청한 이 주제에 대해서 학술 정보에 대해서 별로 내용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직 퍼플렉시티가 조금 완벽하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에는 웹 검색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약간은 복잡할 수 있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동일 업종으로 같은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원래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전문 지식들,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문 지식 중에서도 조금 더 알아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좀 니치한 지식이죠. 그랬을 때 이걸 정확하게 얘가 답변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결론적으로 틀리게 답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퍼플렉시티가 온라인에 있는 정보를 모아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건데 온라인에 1에서부터 100까지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지식 정도만 검색을 해서 그걸 보여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에서부터 100까지, 요 100가지의 지식까지는 다 가져오지 못해서 이런 니치한 지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은 틀리게 얘기하고 일부만 정확하게 맞는 걸 알고 있는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약간 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는 젠스파크의 팩트체크를 차라리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젠스파크는 AI 에이전트로 좀 유명한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추천드렸었거든요. 더보기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젠스파크의 에이전트 중에서 팩트체크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유료여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여기 팩트체크에다가 아까 퍼플렉시티한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퍼플렉시티에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팩트체크를 해줬습니다. 그 주장은 거짓입니다. 국세청 공식 해석과 관련 법령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대답을 하네요. 실제로 어떤 법령이 있고 공식 해석을 어떤 걸 사용을 했는지 이 인용까지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정확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거짓말을 아예 안 하는 AI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씩 보완해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